계속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중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83억 9,464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899억 9,9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49억 2,964만 3천 원이 증액된 3,725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73억 1,533만 1천 원이 증액된 2,739억 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민간 전문가 운영 등 116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7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76억 1,431만 2천 원이 증액된 986억 6,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 등 92개 사업으로 예산서 7쪽부터 15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7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6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사항으로 2023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중 본예산 이후 편성하지 않은 240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원금 전입금 460억, 운용수익에 따른 이자 전입금 34억 2,300만 원 등 총 494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설명서 3쪽,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7개 분과 5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위해 분과별 회의 월 1회 이상, 분과위원장 회의 연 2회 등 연중 수시로 회의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회의 및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반 운영비 3,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6쪽,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입니다.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이 의무화되어 직원들의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8쪽 미래 전략과제 발굴입니다. 국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20년 이상의 안성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전략 과제 발굴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10쪽 민간 전문가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24년도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800만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1차 교부액 1,68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12쪽 예비비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41억 6,520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관련 예산액으로 총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번 추경은 15개 읍면동 예산 편성 공통사항으로 독립안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이장수당 월 10만 원과 상여금 인상분 연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해당 사항은 예산 설명서 17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27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점검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일단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40억 요번에 감액 편성한 게 내용이 뭔가요? 본예산 대비.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그거는 그 예비비에 그 의회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내부 유고금으로 편성을 했다가요. 이번에 세출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 의회에서 삭감한 걸 예비비로 뒀다가 이제 이번에 세출로. 아, 네, 세출로 네. 잡아서 삭감한 걸로 나오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신성장 미래발전 전략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 사전 보고 주실 때 분야별로 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7개 분야별 분야마다 3개, 2개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부서가? 네, 대부분 이제 기본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한 6개 분야,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도시, 산업,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그 분야별로 기본 발전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들이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안성시 전체적인 저희가 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교육 분야하고 인구정책 분야가 기본 그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좀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내용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향후에는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는 전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인구 분야의 연구 용역은 처음인가요? 이제 짧게는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구 정책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론 의회에서도 이제 하신 거는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좀 큰 내용으로 넓은 내용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 교육 분야가 또 사실 교육을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저희 주체가 이제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올해 안에는 이제 요번에 예산을 이제 반영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안성시가 다른 지역에 기본 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있는 네, 중인데요. 그 지난번에 그 용역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계획으로 혹시나 남아 있을까봐 이제 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어쨌든 이걸 종합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도 거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책자로 보면 되게 두껍고 이래서 과연 이건 공직자분들이나 의회나 누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나 이런 기회들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시정의 중장기 발전 기본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어떤 형식들이 생겨나면 몇 차례라도 용역 결과를 듣고 거기에 대한 네.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주로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네.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소통의 자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 하나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들을 하신다고 하니 건의를 드려 보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역 업체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할 때 그 관련자라든지 전문가 또 그 수혜가 될 만한 분들도 같이 토론이나 이제 포럼을 해서
의견을 좀 이렇게 최대한 많이 넓게 좀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같은 거 네. 고민을 하면서 부서에도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그 지금 자유발언도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송탄 정수 취수장 네. 그 평택이 해제하기로 결정을 아예 한 건가요? 송탄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평택에서 그 수도 정비 그 기본 계획에 그 폐쇄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하면은 그렇게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 건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발표는 그 협약에서 발표는 송탄 취수장만 나왔지만 실제로 그 물이 확보되는 그 양 15만 톤을 보면 저희 송탄이나 유천 취수장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 물의 양을 훨씬 더 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언론 보도에서도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안성시가 최근 송탄 취수장 폐쇄에 따라서 유천 취수장 폐쇄 및 상수도원 보호구역 해제도 전환점을 네. 맞을 것으로 전망을 네네.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송탄 그 취수장 해제가 되면 안성도 그 규제 해제되는 지역들이 그렇죠. 있는 예, 거죠. 네. 그게 그 어느 원곡하고 양성하고 해서 한 10개리 정도가 되거든요. 10개리 예.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면적은 제가 참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예. 네, 미래전략팀장 장대원입니다. 그 약 18.79 제곱킬로미터고요. 그 평으로 환산하면 한 568만 평 정도입니다. 568만 평이 어쨌든 송탄 취수장 해제가 되면 네. 그 규제 해제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사가 이렇게 나서 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천 취수장 해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제 그 평택에서 그 취수장을 폐쇄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그 평택에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그 물의 양을 훨씬 초과하는 그 용익 국가산단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이 확보가 되는 게 거의 이제 명확해지니까 그 평택에서 폐쇄를 하겠다라는 논리는 이제 깨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물이 확보가 되는데 굳이 그 유천치수장이나 송탄치수장을 유지할 명분이 없는데 이미 그런 이유로 송탄치수장은 폐쇄 수순을 밟으니까 유천도 똑같은 논리로 물론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뭐 그런 논리가 깨졌으니까 당연히 해제할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평택시나 또 경기도 환경부 이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취수장이 폐쇄가 되면 평택시에서는 그거 이제 해제가 되니까 더 수질이 더러워질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 수질 개선 사업들은 계속해서 상생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저희도 그 해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수질 문제에 대한 거는 평택에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기회가 만약에 물 건너가면 또 이거 그렇죠. 몇십 년 어렵다고 뒤가 보기 될지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공격적으로 네, 이번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 계획도 좀 잘 세우셔서 의회와 공유도 하시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그 송탄 취수장 관련돼서 뭐 조금 뭐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활발하지 않느냐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야 하나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평택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슈들을 반영해서 뭐 주민 간담회도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포럼도 좀 열어서 그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민들하고 공유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는 그게 좀 늦어요. 저희가 늦는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였는데 안성은 그 이후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도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 공도에 지금 우리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직 그 저도 자료는 다 받아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때 저 의원 간담회 때 일이 있어서 좀 못 갔었는데 그 자료 좀 나올 거잖아요. 자료 그 당시에 네. 의원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약간 좀 변경된 게 있다고. 아직은요. 아직 예, 예. 아직 안 나온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의원님들이 그때 의견을 혹시 주실 의견들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단계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변동이 된 건 없고 이제 의견 좀 부서 의견도 조금 더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좀 우리 그 공도도 지금 거의 개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부권 쪽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양성이나 우리 원곡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연구 용역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근거 있게 좀 가려면 이런 용역들이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말고 좀 투입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장 우리 그 원곡이나 양성에서 이 불만들이 많으신 거는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뜬금없이 막 산단도 막 여기저기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여기저기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할 수 있는 용역들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주신 말씀 좀 유념해서 뭐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